1950년 한국전쟁 때 있었던 중국의 개입. 보통 우리는 이걸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진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미군 역사상 가장 긴 후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미군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후퇴를 해야만 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기습을 당했다는 거죠.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직접 한 말인데요. 우리는 중국이 개입 안 할 거라고 결론 내렸었다. 이건 미국 지도부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전혀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통념을 아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공식적인 설명에 한번 제대로 의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미국 수뇌부가 머릿속으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1급 비밀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NLC 8191이라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서 승인한 공식 작전 지침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미국이 이미 9월부터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가능성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원래 안과 최종 승인의 안의 단어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 국경 인근 지역이라는 말이 국경선 너머로 바뀌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 같은 절대적인 금지가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훨씬 유연하게 바뀌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 지도부가 중국과 소련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얼마나 심각하게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전략적인 여지를 두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고민은요, 그냥 서류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9.17 훈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군사명령으로 그대로 전달이 됐거든요. 이 교전 수칙 내용을 좀 보세요. 물론 주 목표는 북한군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의 대규모 개입이 없을 경우에만 이라는 단서 조항이죠. 거기다 만조나 소련 국경은 절대 넘지 말아라. 심지어 국경 근처에서는 미군 같은 외국군 말고 오직 한국군만 작전해라. 이건 중국이나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비밀 계획들이 그냥 종이 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작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계획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진 폭격 사건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소련 국경 바로 근처에 있는 나진을 폭격하고 그 근처에서 소련 비행기가 격추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러자 미 합참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나진에 대한 모든 추가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더 커지는 걸, 즉 확전에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확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서류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을 멈출 만큼 강력한 지침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미국은 완벽하게 기습당했다는 기존의 이야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시 합참의 의장이었던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죠. 그는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주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말 정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른 티가 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지도부는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NSC 81-1이나 9-27 훈령이 바로 그 증거죠. 진짜 문제는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경에 군대를 모으는 걸 보고도 에이, 설마 진짜 전쟁까지 하려고?
그냥 겁주는 거겠지 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엄포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입은 정보가 없어서 당한 기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보는 있었어요. 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그냥 겁을 주는 엄포인지 아니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약속인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개입은 바로 그 딜레마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